네, 이 시간에는 HLB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시장에 대한 부분만 생각을 하실지, 어떤 생각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이 HLB는 시장에 대한 부분, 물론 그것도 영향은 있지만, 이 HLB 이 종목만, 이 종목이 스스로 가는 길, 그리고 가야 할 길, 또는 가야 할 길에서 또 어디로 가야 할지, 그러니까 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이 저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HLB가 하락하는 게 맞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락을 하면 하락을 하는 대로, 또 상승을 하면 상승을 하는 대로 일단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와야 된다, 이렇게 와서 여기 내려와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을 가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10만 700원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죠. 제가 12월 초에 이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때 10만 700원에 대한 부분을 찍고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고 한번 말씀드린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지금 한 두 달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 이때 제가 이 밑에 빠졌을 때 현금화, 또는 올라와도 현금화,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예전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 자리에서 현금화 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만약에 현금화 했다, 이런 분들이 여기에서 상당히 억울해 할 거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부분적으로 대응을 할 때 이 자리든 이 자리든 현금화를 했을 때에 나중에 보면 그게 잘못된 부분, 잘못됐다라는 건 뭐죠? 급등이 나오면 잘못된 선택이죠. 근데 그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얘기하십시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자리 현금화, 이 자리 현금화, 이 자리 현금화, 현금화, 현금화 다 했다라고 치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 본다라고 하면 현금화가 훨씬 위에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나눠보면. 제 분명히 위치에 따라서, 모든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현금화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와서 보면, 자, 이 현금화를 한 위에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10% 정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현금화를 조금씩 조금씩 평균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도 10% 위에서 현금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 이거 나중에 올라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면, 현금한 거 지금 잡으면 됩니다. 지금 잡으면 10%, 10%가 아니죠. 올라갈 때는 10%가 아니라 10% 이상은 올라와 줘야지만 이 현금화 평균 가격이 나오거든요. 현금화에 대한 대응을 하신 분과 안 하신 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강조해 드리는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때그때 순간을 보지 마시고 나중을 한번 보시고 얘기를 해달라.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제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 이거 볼게요. 이 10만 700원, 10만 700원에 대해서 강조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고점이 자 10만 700원입니다. 일단 이 자리가 깨지면 저항이 생긴다. 그러면 이 자리가 중요했던 것은 일단은 저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연일 수 있다. 네,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연치고는 너무 자주 생기는 일이긴 하지만, 제가 어제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미리 설정한, 뭐 지금 이렇게 가격 10만 700원을 지금 설정한 게 아니라 제가 두 달 내내 이 10만 700원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라인대와 지금 5일선을 잘 보시면 겹쳐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렇게 동시에 겹치면서 조건이 다 맞는 거죠. 10만 700원과 5일선에 대한 교차, 그렇죠? 그리고 가격이 고점이 찍은 이 부분,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맞다. 이거는 HLB가 여태까지 있었던 흐름을 봤을 때 이러한 자리,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가격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가 확실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저는 스스로 그냥 확인을 하는 겁니다. 뭐 다른 분들께 이 자리 중요하지 않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저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HLB를 갖고 있지도 않은데 왜 분석을 하느냐? 제가 분석하는 이유는 제가 이 2,000개 넘는 종목을 다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분석을 해서 영상을 남기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틀리던 맞던 제가 이제 계산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한 게 좀 맞아 떨어지면 상당히 기분이 좋죠. 저는 그 수익을 내는 것보다도 이러한 부분이 더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맞췄다라고 기분이 좋아할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고, 왜 영상을 만들면서 분석을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 전에 제가 뭐 그렇게 뚜렷하게 맞힌 것은 없지만 그래도 오늘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좀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은 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저항은 분명히 중요한 자리다. 그러니까 저항이 생겼을 때, 자, 저항이 생기니까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저항이 생겼다. 이 자리가 저항이 확실한 저항 자리가 맞고 중요하다라고 하면 그냥 돌파만 하면 됩니다. 이제 이게 돌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 10만 700원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계속 강조를 했었어요. 이 자리가 뭐냐면 중심이 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위에 돌파를 했을 때에 지지를 해줘야 되는 자리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추가를 본다라고 하면 오늘 21선, 주가가 급등과 꼭 지지를 해줘야 되는 자리 또는 저항이 강하게 위치가 되는 자리가 21선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동시에 세 가지 조건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리고 나서 21선도 제가 말씀드린 자리,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이렇게 위치에 와 있다. 지금 이러한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10만 700원과 10만 7천원 이 자리에 대한 부분만 돌파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상당히 괜찮죠. 내일 이 시간에 이 위치가 벗어나서 달라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위치 그리고 이렇게 저항까지 생겨주는 것을 봤을 때 여기만 돌파를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급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실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뉴스를 또는 호재, 뭐 기사 제가 신경 쓰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거 신경 쓰면 안 된다. 이때도 이틀 전에도 그런 내용 때문에 우에서 또 추가 매수. 제가 점점 어려워진다. 왜? 지금 10만 원 후반대에서 매수해서도 상당히 안 좋은데 여기에서 그런 내용이 뉴스가 나오고 기사가 나오고 호재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이 나온다라고 해서 쭉 올라가니까 나 이거 기회가 마지막이다. 물타기에서 어떻게 평단가를 낮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강하면 여기에서 매수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대부분 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매수에 대한 전략은 없다. 현금화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했던 게 이런 것. 모든 종목이 상승을 하기 위한 부분, 그 다음에 하락을 하게 시키는 이유,
여러 가지 횡보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저라고 해서 이걸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HLB라는 이 종목과 그 다음에 이 종목에 있어서 상승을 시키고 하락을 시키는 그 과정을 보면 상승을 할지 안 할지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움직일 거라는 것은 그림은 그려집니다. 왜? HLB처럼 움직였던 그리고 HLB처럼 상승을 시켰던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도 말씀드린 게 또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이때 뭐 급등을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이게 나중에 장기적으로 제가 또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50일 가던 100일 가던 그건 그때 문제예요. 지금 이 순간순간 걱정되고 잠이 안 오고 뭐 피가 마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심리적으로 버틸 수 있는 분들만 해야 된다. 이게 이래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특징이 그렇게밖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만약에 손절을 치면 그때 또 급등 나오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건 저도 알 수는 없죠. 그건 진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급등이 나오던 급등이 나오지 않던 순간순간이 상당히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러니까 주식을 매매할 때에 주식 거래하는 자체가 힘든데 이 종목은 또 유난히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종목이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왜 그러냐면 기대감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근데 기대감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기대감이 어떻게 빨리 기사화가 되고 뉴스화가 되고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방영이 돼서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와야 되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데서 손절을 쳐야 되는데 손절을 못 치는 거죠. 차라리 단순하고 무식하게 차트만 보는 저 입장에서는 무슨 재료가 있던 어떤 내용이 나오던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자리 빠지네? 그럼 손절 쳐야지 하고 저는 그렇게 손절을 칩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있어서 너무 많은 것을 알면 좋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접근을 하는 것이 좋다. 근데 이 HLB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식에 대한 지식보다는 이 기업에 대한 지식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에 투자를 해야지 주식에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기업은 기업이고 주식은 주식이다. 주식에 대한 상식은 좀 부족하신데 기업에 대한 분석은 회장보다도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내용을 갖고 계시면서도 주식에서 그러니까 성공이 아니라 수익을 보지 못하는 이유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죠. 지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면 자 기술적인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이런 또 다른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주식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이 분명히 방영이 돼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이 10만 700원에 대한 부분과 7천원에 대한 부분 상당히 저항이 강한데 이 부분이 돌파하고 매수를 하시더라도 아예 돌파. 저는 계속 말씀드린 게 얼마였죠? 13만 원 위에 오면 차라리 난 매수를 하겠다. 근데 사람들이 그게 안 돼요. 왜? 여기에서 했을 걸 하는 생각 때문에 아까워서 못 합니다. 더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예 빠졌을 때라든지 아예 올라왔을 때 확실한 위치라는 게 있는데 그런 확실한 위치를 기술적으로 찾아내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게 좀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매수에 대한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급등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기다렸다가 급등 자리에서 현금화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 매도에 대한 부분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꼬리, 요번에도 또 꼬리. 이거는 제가 이때도 말씀드렸을 때 이때도 매수가 아니라 현금화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중심이 바뀐 것 뿐이지 똑같아요. 지금 움직이는 게.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인다는 거죠.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지는 모르겠는데
기술적인 부분, 제가 이 대충 라인대를 이렇게 설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자리도 얼충 맞아요. 얼충 맞는데 정말로 매수를 해야 될 자리가 있고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하는 위치라는 게 있어요. 오늘 자, 그러니까 내일이죠. 지금 이렇게 120선에 대해서 약간 뜬 상태인데 지금 내일 반등이 꼭 나와줘야 하는 위치입니다. 내일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잠깐만요. 자, 생명과학하고 파워도 마찬가지인데 생명과학과 파워도 내일 반등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HLB랑 같은 위치에 있어요. 지금 캔들로 보면 분석이 안 되시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주봉상의 현재 위치 그리고 밑에 찍었다가 올라온 모습을 봤을 때 파워나 생명광이나 LB는 내일 반드시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제가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좀 너무 신중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그러긴 하는데 지금 보면 여기 지지하고 저항 자리가 아주 얇게 잡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때도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럴 때도 말씀드리고 이럴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여기에서 상승이 제대로 나와 주지 못한다든지 하방으로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또 하나의 중심이 바뀌는 움직임이 생길 것입니다. 10만 700원에 대한 돌파가 나오지 못한다. 그러면 그냥 이 자리, 이 중심이 그냥 이어질 것이고요. 여기에서 밀린다라고 하면 중심이 또 밑으로 빠집니다. 이것을 기술적인 부분을 이해를 시켜드리면서 설명을 드린다. 이해가 되시게끔 설명을 드리면 상당히 좋겠죠. 오히려 좀 받아들이기가 좋으실 텐데 너무 일방적인 제 분석으로만 말씀을 드려서 이게 좀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매수는 따라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급등이 나오면 지금 뭐 매수하실 글쎄요 자금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대출을 받는다든지 뭐 빚을 져서 하실 생각은 전혀 안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빌려서라도 매매를 하고 싶다.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자리가 너무 위험해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게 하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아주 얇은 구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로 쳐주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밑으로 툭 치면 어떻게 빠지는 자리예요. 제가 조금 전 영상에서 이렇게 급락장일 때에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고 그 종목을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전략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가 지금 HLB 딱 이 위치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중심을 딱 잡히는 상황에서 중심 라인이 있으면 매수를 하고 여기에서 좀만 밀리면 바로 손절. 지지되지 못하면 어떻게 빠지는 거, 지지가 되면 올라가는 자리. 딱 지금 그 자리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틀 전에 이 나노메디엑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냥 허공에 좀 떠 있어요. 근데 허공에 떠 있는데 주봉상의 위치와 월봉상의 위치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밀린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잠시만요. 이 부분에서 자, 조금만 밀리면 밀리는 자리. 이 현재 구간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이 꼬리가 밀리면 밀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자, 이 꼬리가 중간. 자, 꼬리 중간은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볼게요. 6,600원입니다. 자, 6,600원을
설정해 볼게요. 예, 이 자리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가격은 설정했지만 이미 제가 이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 남겨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난 차트, 그러니까 지난 걸 가지고 분석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6,600원에 빠졌을 때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자, 6,600원 제가 설정했죠. 여기를 보시면 오늘, 자, 이게 오늘이에요. 오늘 이 위에서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빠지면서 어떻게, 잘 보세요. 여기 6,600원을 지지해주고 올렸다가 여기 어떻게 밀리니까 어떻게 되죠? 밀리니까 여기 이 밀리는 위치 저항받고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이 여기서부터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밀리는 겁니다. 이게 일봉상에서 어제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이거 올리지 못하면 빠진다. 이게 지금 이 내용이에요. 여기서 올라갔으니까 다행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종가상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마무리가 돼서 저항받으니까 밀리죠. 밀리니까 어떻게 되죠? 6,600원.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자리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가야 할 자리, 이렇게 가서 여길 간다. 이렇게 가서 여길 간다. 예, 이거는 신입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올려줘야 하는 자리에서 일단 올려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21선 저항받는 것.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좀 전에 21선 HLB를 말씀드리면서 5일선과 21선의 저항과 지지, 중요한 자리 두 자리다 라는 거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똑같이 나온 거예요. 21선 저항 종가상, 5일선 저항. 그쵸? 그리고 다음날 올렸지만 빠지니까 밀면서 중요한 자리 6,600원이 밀리면서 어떻게 하락이 나오는. 자,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바로 지금 HLB의 지금 현재 모습이다라는 거죠. 지금 반등이 똑같이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서 저항이 생길지 어디 생길지는 또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올라가 줘야 된다는 거죠.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자리 95,900원 아니면 96,000원 이렇게 이 중간에서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 하방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이 모습, 그러니까 HLB의 내일 모습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제가 나노메딕스를 엊그저께 분석을 해서 올려드린 그 영상과 그 흐름을 보시면 그리고 또 제가 좀 전에 나노메딕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린 내용 그걸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분명히 뭐 그냥 붕 떠 있는 느낌인데 여기에서 네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라는 것을 제가 나노메딕스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크게 신뢰를 안 하신다라고 해도 일단은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확인은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이 HLB 자꾸 이 기업적인 부분을 너무 이렇게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그것을 믿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회사가 어떻고 뭐 이런 재료 이런 내용을 믿고 갈 수밖에 없지만 사실 그게 이 주식 매매에 있어서 크게 도움은 안 돼요. 나중에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전 내려간다, 올라간다 그게 아니라 올라가더라도 그 과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이 호재가 있어. 그 다음에 HLB는 괜찮아. 그리고 회장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좋은 성과로 보답을 하겠다. 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너무 크다라는 게 지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을 우리도 일반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 그러니까 기대감을 좀 내려놓으시고 그 기대감을 내려놓으시면 손절이라든지 현금화하는 것도 좀 편해집니다. 내일 반드시 반등이 나와야 되고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추가로 밀릴 수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